안녕하세요. 야구로고입니다. 8월에 치고 올라가겠다는 허문회 감독의 발언대로 롯데의 8월은 상당히 좋습니다. 마의 마이너스 1 벽을 넘은 승패 마진이 어느새 플러스가 되기도 했고 남은 시즌을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투타 밸런스가 좋아진 것은 물론 선수단 전체의 경기력이 정말 좋아진 것이 맞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유독 한 선수에게 좀 눈길이 갑니다. 팀 전체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도 유독 여전히 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2020년 시즌 롯데의 캡틴 민병헌입니다. 4년 80억이라는 대형 계약으로 롯데 유니폼을 입은 민병헌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성적을 보시면 정말 이게 민병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지난 2년간만 하더라도 3할 1푼 1리의 타율에 연평균 13개 홈런, 50개가 넘는 타점으로 인해서 뭐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은 하고 있는 FA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부진해도 너무 부진합니다. 정말 최근 들어서 롯데 부진의 욕바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민병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라면 2군에 한 번쯤은 내려가서 좀 긴 휴식을 가지고 다시 재정비한 다음에 올라올 법도 한데 허문회 감독은 미동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민병헌이 부진한 이유가 대체 뭘지, 이 부진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정말 궁금하고 너무나 궁금한 내용인데요. 사실 민병헌의 올해 기록을 이리저리 분석하고 해체해 봐도 딱히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타자의 부진을 이야기하는 패턴이라고 하면 타율이 떨어졌을 때는 정확도의 문제니까 당겨쳐라 혹은 밀어쳐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볼넷이 줄어들면 송구안의 문제니까 볼을 조금 더 보고 공을 잘 골라내면 다시 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홈런이 줄어들었을 때는 공을 띄어라, 발사각을 높여라 이런 등등의 뭐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흔한 패턴을 민병헌한테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안 되거든요. 다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병헌의 지금 부진의 탈출에 대해서 뭐 스탯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는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록보다는 조금 넓은 관점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추려봤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주장의 부담감입니다. 2019년 롯데는 주장을 손아섭으로 낙점을 하고 시즌을 출발을 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7월 말을 기점으로 손아섭이 주장을 내려놓고 민병헌으로 교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손아섭은 주장을 내려놓은 시점부터 살아났고 민병헌은 주장을 맡은 후부터 성적이 가라앉았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리고 이런 패턴은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주장의 저주라고 봐야 될까요? 허문회 감독은 주장 민병헌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이고, 경기력보다도 더가웃에서 선수들을 리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민병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진하더라도 2군으로 내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팬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작년에 손아섭, 올해 민병헌을 보더라도 주장이라는 역할을 맡았을 때 이 선수들이 부진하는 걸 보면 이게 우리가 아는 것,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보다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주장이라는 역할이겠구나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병헌의 부진의 원인을 주장의 부담감 이렇게 조금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민병헌은 그냥 매 시즌 좀 슬럼프를 한 번씩은 꼭 겪는 선수였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죠. 2015년도 이후 민병헌의 월별 OPS의 기록입니다. 시즌 초반은 좋다가 꼭 6, 7월이 되면 죽을 쓰고 다시 8월이 지난 이후에는 성적이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보통 페넌트 레이스를 6개월 정도를 하죠. 이 대장정에서 6월, 7월, 그러니까 2달 동안을 죽을 썼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항상 좀 날려버리는 그런 성향을 가진 게 민병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본다면 지금 민병헌이 겪고 있는 부진은 그냥 매년 그래왔던 부진 중에 하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8월 이후에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민병헌은
두산에서 거의 대부분을 우익수로 뛰었습니다. 중견수로 수비를 한 것은 전체 수비 이닝의 겨우 4분의 1밖에 되지가 않아요. 반면 롯데로 이적해서는 양상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이 중견수로 출장을 하고 있는데요. 외야에서 중견수의 위치 혹은 중요성이라고 하면 내야에서의 유격수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비 범위도 넓어야 되고 어깨도 좋아야 되죠. 게다가 양옆에 있는 좌익수나 우익수의 수비 범위가 넓지 않을 경우에는 중견수의 수비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큰 게 바로 중견수라는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민병헌의 좌우에 있는 전준우, 손아섭이 그렇게 수비 범위가 넓은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민병헌이 상당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많은 수비 범위를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민병헌이 이렇게 부진할 때 좀 대타로 대체 자원으로 나와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훨씬 더 체력도 세이브가 되가 좋을 텐데 현재 1군에서 중견수를 볼 수 있는 선수는 정훈하고 김재윤인데요. 정훈 같은 경우에는 이대호가 지명타자로 빠지면서 붙박이 1루수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견수 출장이 어렵고, 김재유 같은 경우에는 선발 출장보다는 경기 후반 조커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타 타율이 4할에 도루 성공률이 75%라서 경기 후반에 좀 이렇게 경기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맡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민병헌이 정말 못하지만 중견수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2군에도 마땅한 외야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롯데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병헌이 다시 각성해서 스스로 예전의 모습을 다시 되찾는 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기록 한두 개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에서 나왔지만 희망적인 부분이라면 지난 몇 년간의 기록을 봤을 때 8월 이후에는 반등의 여지가 확실히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병헌만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 롯데 타선은 확실히 쉬어갈 것이 없는 지뢰밭 타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5강 싸움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